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에듀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종합소득 신고 기간입니다. 지금 오늘이 5월 21일이니까 한 열흘밖에 남지는 않았네요.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 상담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많이들 이제 그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이, 자, 내가 지금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하냐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경우냐 라는 부분들을 많이 여쭤보십니다.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내가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만 하면 또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또 안 해도 된다면 뭐 불이익은 안 했을 때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꼭 해야 하는 경우와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경우. 자, 해야 하는 경우는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요, 안 해도 되는 경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소득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소득은 이제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나눠집니다만 오늘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니까요. 이 종합소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은 일전에도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자, 배당, 근로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이 6가지가 종합소득이고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를 한다.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한다.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난다. 라는 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데요. 이 분리과세를 안 하고 나는 종합과세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금융소득은 이 분리과세분을 종합과세 할 수 있냐? 없습니다. 아예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로소득은 이제 연말정산,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두 개가 있다. 매년 뭐 두 개의 근로소득이 발생한다 하면은 각각은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지만 5월 달에 종합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사업소득은 이제 사업 등록을 하신 분들이 있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뭐 인적 영역 제공 사업자들이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요. 그리고 인적 영역 제공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만 하나, 그 인적 영역 제공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 중에 이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우유 배달원 이 세 분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사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사업소득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사 소득만 있다,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했다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보험 설계사 소득이 있으면서 또 다른 뭐 금융소득이 있다거나 다른 뭐 연금소득이 있다거나 기타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했다 하더라도 종합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도 이따가 좀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연금소득은 이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는데, 공적연금은 이제 1월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말정산을 잘 했다, 그리고 이 공적연금 소득밖에 없다, 그러면 종합과세 할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요. 자, 근데 공적연금과 뭐 다른 금융소득이 있다, 그럼 또 이제 종합과세를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자, 사적연금은 이제 지금 작년까지는요, 2023년 귀속분까지는 1,200만 원이 초과했다, 그러면 종합과세가 되고요. 1,200만 원 이하로 받았다, 그러면 분리과세가 되는데, 이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분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종합과세 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이상이면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만 하나,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분리과세 할 수도 있고, 또 종합과세 하는 게 더 유리하다면 종합과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지 세율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유불리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따가 이것도 좀 자세하게 좀 사례를 들어 좀 알아보겠고요. 그다음에 기타 소득은 이제 그 3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만 하고요. 300만 원 이하는 사적연금처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하고 있어 보시면 뒤에 이제 많은 예시에서 이해가 좀 더 잘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종합세 신고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세액계산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소득의 총 수익 금액에서 뭐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을 소득 금액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신용카드 소득 공제라든가 인적 공제라든가. 그래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각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세액 감면이나 뭐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어차피 이제 이 세금을 더 낼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요 세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요. 이제 산출세액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각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개별 과세했을 때는 어떻게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한번 좀 보죠. 이자소득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자소득이 1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수령할 때 어떻게 합니까? 1100만 원에 대해서 15.4%가 원천 징수되고 나오죠. 원천 징수되고 그래서 이미 169만 4천 원 우리가 낸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배당소득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소득도 이제 이 배당소득 금액이 1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도 배당을 받을 때 원천 징수를 하게 되죠. 네. 뭐 배당 가산이익이라는 건 좀 무시하고요. 네, 15.4% 원천 징수된다. 169만 4천 원 이미 낸 거죠. 이것도요. 각각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것도 낸 것이다. 자, 근로소득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이제 이 연간급여액에서 식대라든가 이런 비과세를 빼면 총급여액이라고 하고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거 이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인적공제가 15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850만 원이 남으면 1,4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네, 세율 6.6%를 곱해서 56만 1,000원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사업소득은 내가 총 수익금액에서 뭐 경비 같은 거, 뭐 원자재 값이라든가 이런 거 빼주고요. 그러면 이제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데 이걸 1,000만 원에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또 이제 종합세 신고해야 되겠죠. 인적공제 150만 원을 받고 과세표준 850만 원이 나오면 네, 세율 곱해서 56만 1,000원이 발생하게 되고요. 연금소득 보겠습니다. 연금소득도 이제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해주는 금액을 연금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한다 그랬죠. 1월 달에 인적공제 150만 원 받고요. 850이 나오면 56만 1,000원 또 내겠죠. 자,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타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기타 소득 금액 이게 1,000만 원이라 가정하면 기타 소득 금액이 이제 이 필요 경비를 적용해서 나온 금액에 일반적인 기타 소득 원천 징수세율 22%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220만 원을 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씩 봤습니다만 이제 하나하나의 내 세금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각각 하나하나 각각 계산했을 때 세금이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6,200만 원이 이제 전체 금액이 될 거고요. 합산 금액이. 그리고 여기 있는 세금을 다 합했더니 약 727만 원 정도 세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6,200을 벌기 위해서 727만 원을 냈다. 물론 이제 약식으로 한 거니까요. 더 좀 적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넣게 되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각각의 소득을 계산하면은 720만 원 정도가 나오나 이걸 갖다가 이제 이 한 해에 이 6가지 소득이 다 발생을 했다. 이렇게 6,2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종합과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를 하면은 이 6,200만 원은 이제 이 계산이 그대로 이 6,200만 원이 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는 분리과세로 원래 빠지지 않습니까? 이건 15.4%를 곱하게 되어 있거든요. 2천만 원은 15.4%를 곱하고 2천만 원 뺀 나머지 200만 원과 다른 근로사업 연금 기타 이걸 합한 금액이 4,200이거든요. 요건 이제 종합소득 세율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른데요. 자, 이건 이제 합산해서 6,200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150만 원 인적공제를 해주겠죠. 네. 그렇다면 여기 있는 2천만 원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그 이제 종합과세로 넘어가기는 하나 15.4%가 적용이 되는 금액이고요. 2천만 원은 15.4%의 세율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4,200에서 150만 원을 빼면 4,050만 원 아니겠습니까? 이 4,050만 원은 이제 이 종합소득 세율로 갑니다. 네, 뭐 1,400 이하는 6.6%, 그다음에 5천만 원까지는 뭐 16.5%, 8,800까지는 뭐 25.4%. 네. 26.4%죠. 이런 식으로 종합소득 세율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세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지금 금융소 종합과세 하는 방식에 따라서 세금이 837만 6천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720만 원을 다 이 계산을 해놨었는데 지금 종합과세가 되면서 세율이 올라갔죠. 올라간 것도 있고 뭐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세금이 올라갔다. 차익이 얼마입니까?
자, 이게 110만 원을 더 내야만 한답니다. 110만 원을 더 냈을 때 이제 각각의 소득에서 이제 제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세금 계산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안분 계산해서요. 금융소득은 200만 원을 내서 약간 55천 원 정도 더 냈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은 약 68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되고요. 기타 소득 금액은 지금 약간 95만 원 정도를 환급 받았네요. 기타 소득에서는 왜? 여기 세율이 최고 16.5%이나 22%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차액만큼 돌려받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이렇게 낸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것과 종합과세 했을 때 이 종합과세가 무섭다는 얘기가 세율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건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앞에는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 소득도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소득이 발생했을 때 지금 이자 소득이 1,000만 원으로 가정해 볼게요. 그럼 15.4%를 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배당 소득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또 원천징수 15.4% 냈겠죠. 네. 그 다음에 이 근로소득은 지금 아까는 1,000만 원 잡았 1,300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요. 1,300만 원을 잡았을 때 소득공제되고 세금 계산하면 75만 9천 원이 나오겠죠. 자, 사업소득 금액도 마찬가지 1,300만 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75만 9천 원을 내게 되겠고요. 연금소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것도 1,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75만 9천 원이 되겠죠. 자, 기타 소득은 지금 이제 이 아까는 1,000만 원 잡았습니다만 300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왜? 이게 이제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 한번 해보기 위해서요. 300만 원을 잡아서 300만 원에 22% 66만 원이다 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자, 배당, 근로사업, 연금, 기타 여기 이자 소득, 배당 소득 100만 원, 100만 원을 뺐고요. 기타 소득 1,000만 원에서 300으로 줄여서 700이 지금 없어졌죠. 700, 100, 100, 900. 900을 여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네, 여기 300씩 넣어준 겁니다. 왜? 똑같이 6,200으로 네, 만들기 위해서요.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2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될 겁니다. 당연히. 또 종합과세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으나 내가 이제 뭐 어떤 게 유리하냐 종합과세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한번 분리과세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유리한 것인지. 분리과세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요 세 가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요 세금을 내고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150, 66만 원을 내고 끝나버리는 거고요. 더 이상 건질 수가 없고요. 나머지 이 세 가지를 더하게 되겠죠. 자, 더해보겠습니다. 3,900이 될 겁니다. 3,900이면은 75만 9천 원을 세 개 합하면은 227만 7천 원 정도 되죠. 자, 근데 이걸 각각 계산할 게 아니라 이걸 종합과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합과세 해보겠습니다. 뭐 금융 종합과세는 없으니까요. 그대로 3,900이 오고요. 그래서 인적공제 150 받겠죠. 3,750만 원에 대해서 세율 16.5% 구간을 적용을 시키면 48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227만 원을 냈는데 480 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종합과세를 해버리니까. 자, 얼마가 더 올라갔습니까? 252만 4천 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걸 좀 안분 계산을 해보니 여기 세 가지 것에 대해서 84만 1,500원씩을 더 내야만 한다. 왜요? 여기는 6.6% 구간인데 여기는 16.5% 구간이기 때문에 9.9% 정도 더 낸 거죠. 여기서. 그래서 지금 세금을 지금 252만 4천 원을 더 내야만 합니다. 종합과세 했을 경우에는. 자, 이거는 이제 기타 소득을 갖다가 지금 분리과세를 했을 경우고요. 자, 그럼 똑같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분리과세, 이건 당연히 분리과세 한다 그랬죠. 아까 이 기타 소득 금액은 이 분리과세를 했습니다만, 이건 종합과세, 이번에는 종합과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더하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 왜? 이 세율이 높기 때문에요. 좀 환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 이건 종합과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게 합해지겠죠? 네 가지를 합하게 되면 지금 4,200만 원이 되고,
내놓은 세금은 293만 7천 원입니다. 금융소득은 이미 이제 발생해서 없어졌고요. 자, 이걸 종합과세 한번 해볼까요? 종합과세를 했더니 4,200만 원에 150만 원 공제 받고요. 4,050만 원에 16.5%를 곱했더니 529만 6천 원이 나왔습니다. 자, 차이가 얼마입니까? 235만 9천 원인데, 자, 이게 이제 안분을 해봤더니 약 근로소득 사업소득 아까 84만 원 냈는데 88만 원씩 내네요. 4만 원씩을 더 냈습니다. 12만 원을 더 냈으나 여기서 기타 소득을 갖다가 종합과세를 했더니 28만 원을 돌려받네요. 네, 그래서 지금 더 적게 나왔습니다. 아까 지금 여기 지금 세 가지 기타 소득을 갖다가 과세 분리과세로 갔을 경우에는 252만 4천 원을 더 냈어야만 했는데 이거를 자 기타 소득을 종합과세로 했더니 235만 9천 원 정도, 15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를 지금 절감할 수가 있네요. 이래서 자, 기타 소득 금액을 분리과세 할 거냐, 종합과세 할 거냐를 우리가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종합과세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리과세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지금 종합과세 하는 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한번 이제 종합세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각각의 사례별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3년 과세 기간에 이제 소득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볼 거고요. 또 2024년 과세 기간에 이제 종합과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5월달에 종합소득과세를 하겠죠. 사례별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2월달에 잘 했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 종합세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잘 했으면요. 네.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근로소득 두 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근로소득이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는데, 자, 첫 번째 근로소득도 연말정산을 했고요. 두 번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 공제, 그다음에 인적 공제 150만 원씩을 각각 적용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근로소득이 두 개를 각각 연말정산했다 하더라도 합산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니까요. 왜? 근로소득 공제도 한 번만 적용이 돼야 될 거고요. 합산해서. 그다음에 인적 공제도 150, 30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차피 150만 원 한 번만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근로소득이 두 개 이상인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근데 이런 경우 있겠죠. 근로소득이 있다가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재입사를 했을 경우에 근로소득은 두 개인 것처럼 보이나, 자, 이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 재입사한 회사에다가 갖다 줘서 이 재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같이 한 경우, 합산해서 한 경우에는 정확하게 했겠죠.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다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근데 퇴사를 했는데 이 퇴사한 회사 걸 갖다가 재입사한 회사에다가 해야 되는 데가 깜빡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못했네요. 퇴사한 회사 것을 연말정산을 못했다. 근데 재입사한 회사에서는 이제 재입사한 회사 것만 연말정산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합산했을 때.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이거 연말정산 잘 했겠죠. 근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난다 그랬죠. 그러면 종합과세 할 필요 없겠죠. 당연히. 근데 근로소득이 있는데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잘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신고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자, 케이스를 또 한번 사례별로 보겠습니다. 1월달에 이제 그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요. 2월달에 이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공적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을 1월달에 잘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소득밖에 없다면 종합세 신고할 필요 없겠죠. 똑같으니까요. 하나 똑같을 거니까요. 자, 공적연금이 있고요. 사적연금이 있는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200 이하는 분리과세로 뺀다 그랬죠. 그럼 분리과세로 빼고요. 요거는 공적연금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잘 했다.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는 이건 종합과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세모로 간다 이거죠. 세모.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는 것들. 그 다음에 공적연금이 있고요. 사적연금이 1200만 초과했습니다. 공적연금 연말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120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 된다 그랬죠. 종합세 신고를 하셔야만 한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 공적연금이 있는데 금융소득이 이제 여기 사적연금이었고요.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했다. 연말 인상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죠. 네, 금융 종합과세 될 거니까요. 근로소득이 있는데 기타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소득 300만 초과하는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 그랬죠. 근로소득을 연말 인상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종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자, 일단 이해 가시죠? 자, 사적연금이 12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도 3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이거는 분리과세 가능하고요. 이것도 분리과세 가능한데 내가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종합과세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러면 종합신고를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종합과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이제 사업소득이 한번 알아볼까요? 자, 사업소득이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종합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그럼 이 하나의 소득밖에는 없어요. 각각의. 그렇다면은 연말정산을 잘 했기 때문에 종합신고 할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요. 근데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사업 등록을 한 이 사업소득이 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연말정산 했다 하더라도 이건 소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종합신고를 무조건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연말정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어요. 둘 다 각각 연말정산을 했겠죠. 했다 하지만 이 두 개를 합하면 이제 세율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두 가지 이상 발생을 했으니 각각 연말정산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종합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네. 자, 연말정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그러면 기타소득은 뭐 분리과세 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 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데 자, 사적연금 1200만 초과하는 금액이 있었다 그러면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례들에서 지금 이렇게 쭉 봤습니다만 어떤 소득이 나한테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그게 분리과세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둘 다 할 수 있는지 라는 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적용을 해보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 얼마냐 그리고 몇 가지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서 종합과세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라는 것들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